영화 에일리언 로물로스 편을 통해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계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일리언 로물로스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은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진화하는 동물이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자연 선택이라는 우연한 메커니즘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인간들 스스로가 진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는 그런 세계관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진화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즉,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봐주어야 하는가? 인간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담론이 될 것입니다. 앞서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과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인간을 진화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넓게 보면 팔, 다리에 장애를 입은 분들께 의수나 의족을 만들어 드리거나 시력이나 청력을 잃은 분들을 돕기 위한 보조기구들을 제작하는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학기술이 개인의 행복과 존엄한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가 과학기술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이슈가 현대사회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에서는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존재는 분명히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이 존재를 인간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간 유전자를 가져야 인간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 유전자가 50% 이상이면 인간이라고 해주어야 할까요? 40%이면 어떤 존재가 되나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인 듯 인간 아닌 또 다른 존재는 여자 주인공 레인과 친남매처럼 지내는 인공지능 로봇 앤디입니다. 이 둘은 서로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적 교류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만으로는 앤디를 다른 인간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앤디의 뇌 속에 있는 칩을 바꿔 끼는 순간 앤디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해버립니다. 낮은 버전의 칩을 장착한 앤디는 주인공 레인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착한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버전의 칩으로 갈아 끼운 앤디는 철저하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리는 냉정한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의 목숨은 죽어도 된다라는 수학 공식만을 적용하는 존재이지요. 그 10명과 한 명이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앤디가 너무도 낯설은 레이는 절망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앤디가 다시 돌아오게 되긴 하지만 그건 역시 레인이 앤디의 머릿속에 있는 칩을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과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조인간,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범주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인간 폐지에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머리와 가슴과 배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을, 배는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게 해주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역을 가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슴의 영역에 올바른 감성, 도덕, 양심, 미덕 등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의 영역을 제거해놓고 그들이 인간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똑똑한 머리를 강조하거나 말초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을 개인의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가르치는 반면 가슴으로 반응하고 느껴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에 대한 경외감, 올바른 정의감에 바탕한 용기 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운 인간이 점점 사라지고 사회가 황폐해져 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밑바탕에는 절대적인 도덕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 모두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상대주의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에일리언 로물루스로 되돌아가 봅시다.
인간의 유전자와 합성된 외계 생명체는 배만 있는 존재인 반면 앤디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은 머리만 있는 존재입니다. 앤디의 눈에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 함께했던 친구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만용을 부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도덕 규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미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이 온몸을 다 기계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슴이 살아있다면 그는 인간일 것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표방하는 과학기술은 그의 가슴이 온전히 살아있게 하는 그 선까지만 허용되고 거기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기술을 통해 미덕, 도덕, 양심을 갖는 능력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사고의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과학기술은 인간을 극단적으로 수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도덕적 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 인간이 오만으로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여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